한번 클릭 클릭 5분 순삭. 호주 정보. 약 400년 전 호주 서부 해안의 작은 섬에 배 한 척이 난파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괴하고 혼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의 5분 순삭 호주 정보 호주 역사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호주에서 발생한 해양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628년 암스테르담에서 만들어진 바타비아호라는 배는 150피트의 큰 선박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바타비아호는 다량의 은하와 인도의 거물 통치자에게 판매될 예술가 루벤스의 유물 2점을 포함한 값비싼 화물들을 싣고 그해 10월 28일 텍셀 항구에서 총 8척 선박의 기함으로 네덜란드 동인도의 수도인 바타비아 현 자카르타로 첫 항해를 떠납니다. 동인도 회사의 관행에 따라 바타비아호에는 2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 프란시스코 펠사이어트와 선장인 아리안 야콥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발부터 문제가 예견되었는데요. 그 둘은 이미 2년 전에 인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고 실제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타비아호에는 총 341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그중 선원이 약 180명, 용병이 약 100여 명, 그리고 비교적 부유한 승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약사이자 상인인 코넬리즈라는 사람도 탑승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양을 횡단하는 동안 펠사이어트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대부분 선실에 머물러야 했고 그 사이 코넬리스와 야콥스는 친구가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은 반란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바타비아호에는 수많은 귀중한 화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봉에서 폭풍이 몰아치게 되어 바타비아호가 다른 함대에서 분리되었을 때 계획을 실현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승무원들 사이에 불만을 조장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공범들을 모집하는데요. 여기에서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바타비아호는 텍셀을 떠난 직후 폭풍으로 인해 함께 떠난 다른 배들과 분리가 되었지만 야콥슨의 잘못된 항해로 1629년 6월 4일 바타비아호는 서호주의 비콘섬 바로 옆에 있는 모닝리프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난파선은 엄청난 비극의 전주곡이 됩니다. 밤이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지휘관 펠사이어트와 선장인 야콥스는 이 섬에서 아무런 음식과 물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장교들과 몇 명의 승무원 그리고 일부 승객 등을 포함한 총 48명의 사람들만을 9m 길이의 롱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식수를 찾으러 간다는 명목으로 그곳을 떠나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의 수도 바타비아로 향하는데요. 268명의 남겨진 생존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은 북쪽으로 위험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펠사이어트 일행이 식수를 찾아 떠난 후 난파된 바타비아호가 완전히 침몰되었던 9일 동안 배에 남아있던 생존자들 중 약 40여 명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면서 익사하게 됩니다. 비콘섬에 남겨진 사람들은 무력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반란을 계획했던 코넬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섬을 장악하고 구조선을 탈취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력감에 빠져있던 남성들 중 약 40여 명은 코넬리즈의 계획을 따르기로 하고 모든 무기들을 모아서 그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생존자들이 만든 임시보트와 뗏목 등도 통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코넬리즈는 인구를 분할하여 일부를 인근의 두 섬으로 파견합니다. 그는 생존자들의 대부분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코넬리즈 일당은 약 45명의 사람들에게 시엘 아일랜드에서 물이 발견될 수 있다고 속여 그들을 그 섬으로 보냅니다. 보내진 사람들은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코넬리즈 일당은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위베 헤이스라는 남자와 그의 22명의 병사들을 웨스트 왈라비라는 섬으로 보냅니다. 코넬리즈는 그들의 무기를 미리 압수한 뒤 그 섬으로 보냈고 그들 또한 물을 찾지 못한 채 그 섬에서 모두 사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헤이스 일행이 떠났던 방향은 펠사이어트 일행이 향했던 방향이었고 헤이스 일행은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헤이스 일행이 떠난 뒤 코넬리즈는 학살을 시작합니다.
남아있던 생존자들은 무작위로 그 일당들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각자 여성들을 선택하고 강간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곳은 완전한 순종만이 유일한 생존 기회가 되는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넬리즈 일당은 실 아일랜드로 보낸 그룹이 예상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을 파견하여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곧 웨스트 왈라비에서 연기 신호가 확인됩니다. 코넬리스는 이 신호가 생존할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구조선에게 그가 자행했던 일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실 아일랜드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몇 명이 웨스트 왈라비로 건너가 헤이스 일행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헤이스 일행은 코넬리스 일당의 회유를 결국 뿌리치고 그들과의 대결을 선택합니다. 웨스트 왈라비에 있던 헤이스 일행은 그 섬에서 식수뿐만 아니라 왈라비 등 식량도 확보를 해둔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은 비록 원시적인 무기만이 있었지만 코넬리스 일당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요새를 만듭니다. 코넬리스는 두 번의 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격퇴당하고 세 번째 공격에서는 체포됩니다. 코넬리스 일당 중 루스가 나머지 반란군을 지휘했고 9월 17일 웨스트 왈라비를 다시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코넬리스가 구조선이 도착하면 사용하려고 남겨두었던 소총 2자루를 사용했고 헤이스 일행 중 3명을 사살합니다. 원시적인 무기만을 가지고 있던 헤이스 일행들의 패배가 임박해왔으나 마침 그때 저 멀리 수평선에서 구조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의 수도인 바타비아를 향했던 펠사이어터와 야콥슨 일행은 33일을 항해했는데요.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야콥스는 바타비아에 도착한 직후 펠사이어트의 기소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펠사이어트는 신속하게 구조선 사르담을 준비해서 난파된 섬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펠사이어트가 비콘섬으로 도착하는 데는 7주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펠사이어트는 비콘섬에 도착하자마자 코넬리스가 이끄는 반란자들이 125명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를 학살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펠사이어트는 곧바로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감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란자들이 모든 것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합니다. 바타비아로 돌아가는 선박에 생존자와 죄수들로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펠사이어트는 섬에서 재판을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짧은 재판 후 최악의 범죄자들은 실 아일랜드로 끌려가 처형이 됩니다. 코넬리즈를 포함한 몇 명의 주요 반란자들은 교수대에 매달리기 전에 양손이 잘리게 됩니다. 루스와 다른 한 명 펠그롬은 호주 본토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후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호주 대륙에 영구적으로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이 됩니다. 펠사이어트는 6주 동안 바타비아호의 잔해 주위에서 대부분의 은을 찾고 나머지 16명의 반란군을 포함한 약 120여 명을 데리고 바타비아 항구로 돌아갑니다. 약 125명의 생존자들을 살해한 16명의 나머지 코넬리스 일당들은 바타비아에서 재판을 받고 고문당하거나 처형됩니다. 코넬리즈와 최초 반란을 계획했던 야콥스는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의 계획을 고백하지 않았고 증거 부족으로 처형은 피하게 됩니다. 펠사이어트는 이 사건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을 압수당했고 1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헤이즈와 그의 병사들은 영웅으로 환호를 받으며 모두 승진을 하게 됩니다. 바타비아호에 원래 실려있던 12개의 보물상자는 펠사이어트에 의해 10개가 회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선원들 사이에서는 뉴홀랜드 해안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난파된 바타비아호는 1963년에 한 어부에 의해 목격되었고 1970년부터 선미 목재와 대포 그리고 닷 등 배의 많은 부분이 인양되어집니다. 펠사이어터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2개의 보물상자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 약 8천여 개도 회수됩니다. 1972년 네덜란드 정부는 그 난파선에 대한 권리를 호주 정부에 양도합니다. 배의 선미와 학살로 인한 유고를 포함한 많은 유물은 서호주 프리멘털의 쉼렉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호주 최초의 유럽 구조인 헤이스 요새의 잔재는 웨스트 왈라비 섬에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여 개의 유골이 비콘섬에 여전히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양 역사상 최악의 공포 이야기 중 하나인 바타비아 이야기는 1647년에 시작된 수많은 출판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유럽과 호주와의 접촉 역사에서 우리는 종종 영국 제수들이 시드니에 상륙하는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훨씬 이전 네덜란드 탐험가들의 방문 역사 또한 호주 역사에서 소중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호주 해안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파선이 발견되었는데요. 여전히 바다 깊숙한 곳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역사가 잠들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루 5분으로 호주를 알아간다. 5분 순삭 호주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